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렝스 프로그램 소개 및 분석입니다. 몇 달 전 선형 프로그램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소개 및 분석을 업로드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미루다가 이제야 만들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프로그램은 텍사스 메소드와 웬들러 531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둘 다 해본 경험이 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31을 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스트렝스와 육체미를 같이 가져가는 파워 빌딩을 위해서 531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531은 프로그램 특성상 변형 버전이 많은데 저는 오리지널 웬들러 531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531은 메인 외의 구성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서 개인 취향과 목적에 맞게 응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길이와 정보의 질을 생각해서 문제점과 그 응용 방안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531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531은 총 4주를 한 사이클로 합니다. 주 단위로 무게와 횟수, 변형이 있고 마지막 주는 디로딩 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4대 종목을 각 한 번씩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주 4회 훈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월화, 목금을 훈련하는 날로 정하고 월화와 목금에 각각 스쿼트와 데드를 나누고 벤치와 오버헤드 프레스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훈련이든 휴식하는 날이든 사흘을 연속하는 건 피하라고 합니다. 531을 하기 위해선 TM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 종목이 1RM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좋고 실제로 측정해도 좋습니다. 각 종목이 1RM의 90%가 TM이 됩니다. TM은 트레이닝 맥스의 약자고 훈련 최대 중량을 뜻합니다. 즉, 프로그램 안에서는 TM이 100%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프로그램 루틴에 있는 퍼센트는 모두 TM이 퍼센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주차의 월요일은 스쿼트를 1세트 65% 5회, 2세트 75% 5회, 3세트 85% 암랩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각 요일에 해당하는 종목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주차와 3주차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2주차는 해당 종목을 1세트는 70% 3회, 2세트는 80% 3회, 3세트는 90% 암랩을 해주시면 됩니다. 3주차 역시 동일하게 프로그램에 쓰여진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주를 진행하고 마지막 4주차는 디로딩입니다. 보시는 대로 1, 2, 3세트를 40%, 50%, 60%로 총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디로딩 때에는 암랩을 하지 않습니다. 짐 웬들러는 과거에 파워리프팅을 하면서 3대 종목은 잘하지만 무겁고 거대해진 몸으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 회의감을 느꼈고 오로지 파워리프팅만을 하는 것이 아닌 보다 상쾌하고 가볍고 보기 좋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531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적극 반영된 탓에 특히 짧은 메인 운동 후에 보조 운동을 보디빌딩식으로 가져가는 파워빌딩식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굉장히 작은 볼륨을 가졌습니다. 그마저도 1, 2세트는 높은 강도가 아니라서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볼륨만 적은 게 아닙니다. 빈도도 역시 적습니다. 타 프로그램들은 피로도 조절을 기반으로 메인 운동을 최대한 자주 포함하는 반면 531은 주에 종목당 한 번에 훈련을 하게 됩니다. 531에서 제일 특이한 부분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암랩이란 최대한 많이 하는 겁니다. 짐 웬들러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에서 강도, 무게의 PR을 갱신하는 건 부상의 위험도 있고 몸에 많은 피로도를 만든다며 일정 무게의 횟수 PR을 하는 것이 몸의 부담도 덜하고 장점이 더 많으니 무게 PR보다는 횟수 PR을 갱신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암랩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장단점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의외로 강도는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개인적으로 아직 531 할 수준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짐 웬들러는 메인 세트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조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디빌더처럼 운동하라 라고 했는데요. 꼭 어떤 방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메인 운동 후에 보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차가 있지만 디로딩 주기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피로도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주기가 빠른 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징들을 쭉 나열해 봤으니 특징들을 토대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업으로 하는 분이 아닌 이상 직장도 다녀야 하고 학업을 하거나 집안일 등 운동시간과의 조율이 필요한 게 현실인데요. 531은 볼륨과 빈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메인 운동만 할 경우 30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이 일상과의 조화를 위해서 531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볼륨과 긴 운동 시간을 싫어하는 분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장점 1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장점 1은 일상과의 조화라면 장점 2는 다른 종목, 다른 운동과의 조화가 쉽다는 점입니다. 메인으로 스트렝스 한 종목만 가져가기 때문에 메인 운동 후에 본인 주 종목으로 전이성을 고려한 보조 운동들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스트렝스가 필요한 타 종목이 선수들에게 적용하기 좋습니다. 그 밖에도 보조 운동이 구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용하기 좋습니다. 보통은 보디빌딩을 고려한 파워빌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암랩이 증량 견인력은 뛰어납니다. 스쿼트의 경우 상단 지점에서 정지 휴식을 하는 방법으로 횟수를 강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중량을 빠르게 견인하는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팁인데요. 암랩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기록했던 RPE에 대한 정확도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단점을 보겠습니다. 고급자로 갈수록 필요한 운동량은 높아져 가는데 531의 운동량은 너무 적습니다. 물론 그런 적은 운동량과 짧은 운동 시간이라는 점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분명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리 자세 정립이 잘 돼 있다고는 해도 자주 해주지 않으면 감을 잃기 쉽습니다. 531을 하다 보면 종목당 빈도수가 너무 적어서 할 때마다 생소한 느낌을 받기 쉬운데 이 부분도 큰 단점입니다. 암랩이 강력한 견인력을 대가로 큰 피로도를 갖습니다. 가능한 최대한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1RM을 하듯 본인의 기량을 모두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했다면 무시 못할 피로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로도를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암랩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알렌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게으르고 불성실한 훈련자가 지속적이고 장기간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메인 운동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애초에 짐 웬들러는 메인 운동 외에 보조 운동을 가져가길 권장하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적절한 보조 운동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531이 구성과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의 경우 많은 볼륨과 긴 운동 시간을 싫어하는 편이라 531에 기대를 많이 했었고 꽤 만족했었습니다. 다만 적은 운동량에 비해서 생각 외로 예상보다 피로감은 꽤 높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장단점은 존재하고 본인의 취향과 성향, 체질, 선호하는 스타일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장단점이 크고 작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자 개개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프로그램 영상에서는 531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피드백이나 궁금한 점, DM과 댓글을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